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 36분입니다. 오늘의 썸네일은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20대 80이라는 숫자로 잘 알려져 있는 법칙인데요. 경제와 파레토 법칙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파레토 법칙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고,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만큼 쇼핑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간단한 예시들이 이런 게 있네요.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 시간이 총 통화 시간의 80%를 차지한다.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 집중력을 발휘하는 20% 시간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다면 이 파레토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파레토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로를 시간으로 따져보고, 그래서 타임, 세로를 가격으로 따져보면 주가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그 가치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치가 올라갈수록 가격도 함께 올라가야 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는 건 알지만 가치가 일부 줄어들 때도 있어요.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경제 안에 있는 기업 역시도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가치 역시도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과 침체되는 기간을 따져보면 저는 8대2로 파레토 최적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파동 구조 형태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다면 전체 5파 상승, 3파 하락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하락하는 구간은 전체 기간의 2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제가 보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은 전체 97년 IMF 이후부터 2018년까지 대략 20년의 기간을 그려놓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기간을 봉으로 나타나니까 231봉이었고요. 대략 19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20년 또는 19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상승하는 기간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은 상승 구간으로 함께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상승 추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이 231개월이라는 전체 기간 중에서 이렇게 상승했던 기간들을 다 합치면 183봉이 나옵니다. 183봉이라는 것이 183개월이죠. 나누기 231을 하면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대략 79%, 대략 80% 정도의 기간이 나와요. 즉 한국 경제가 IMF 이후에 2018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한 기간을 20년 정도로 보면 20년 중에서 대략 80% 기간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20%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상승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상승하는 기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 20% 구간만큼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입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만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은 buy the dip이죠. 이렇게 하락한 구간에 공포를 이겨내고 산 사람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식을 매도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주식이 하락을 할 때 투매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잃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돈이 결국에는 buy the dip을 한 사람들, 공포를 이겨내고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지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종의 파레토 법칙도 적용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에 20년에 20%를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40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8년 정도를 실제로는 하락의 시작점이다 라고 봤고, 거기서 대략적으로 4년 정도를 계산했을 때 2021년에서 2022년 정도가 하락의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파동 구조를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요. 3파, 3파, 5파 해서 기간이 훨씬 더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파레토의 법칙을 따지자면 2018년에서 4년을 더하고 그러면 2022년이 되겠죠. 2022년인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증시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대략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파레토 법칙이나 파동 분석을 통해서라도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있는 파동이 대략적으로 5파가 나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간이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 분석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장기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일 때에 5파동에 해당되는 구간들은 길게 나와요. 즉 기간이 훨씬 길다는 거죠. 하락 파동도 여기로 내려가는 파동이 장기 파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려가는 기간이 길고 반등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락하는 기간 대비 반등하는 기간이 훨씬 짧다는 게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기간 대비 반등은 굉장히 짧게 나올 거예요. 즉 하락 후에 반등을 할 때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피드를 보고도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황이 변동되거나 파동 분석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포지션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현황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정말 잘 이용하시는 분, 즉 바이 더 딥을 정말 잘 하셨던 분이 워렌 버핏 옹이세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해라, 두려워해라,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차 있을 때 조심해라는 말이죠.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차 있을 때 저희는 greedy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 더 딥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할 때 그때 많은 주식들을 여기서 퍼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끊임없이 즐기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될 것이고요. 저는 주식 부분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대비하지 못하면 팔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 주식도 그리고 경제에 어떤 이벤트들을 대비하는 저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장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왜 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 20%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일어날 확률은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어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냐, 하락론자다, 폭락론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중립론자예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시장에 순응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감정은 배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 파레토 법칙을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이벤트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20%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는데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어떤 큰 변화가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올 수 있고 온다라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변화가 온다는 가정이 맞다, 틀리다 라고 두 개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 가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한다, 준비를 한다는 것에도 준비를 한다, 준비하지 않는다 나누게 되면 총 4가지의 옵션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옳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 옳은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보일 겁니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행동을 했다면 저희는 살아남을 것이고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어요. 바이 더 딥뿐만 아니라 충분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정이 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틀렸지만 준비를 했다면 그냥 뻘짓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도 크게 미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시간만 낭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큰 변화가 어느 정도의 큰 변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를 잡느냐 잡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살기 위해 발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틀려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맞았다, 가정이 옳았다라는 부분과 가정이 옳았는데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오늘은 증시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간단히 보여드렸고,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 번 더 전달을 했습니다. 제 채널은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하나의 법칙 같은 게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정표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찾아가면서 제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그 이정표들 중에 하나, 결과물을 확인하는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죠.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푸틴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죠. 여기에 중국, 북한 어떤 식으로 이런 3자 연합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정세가 바뀔지, 미국은 또 어떻게 행동할지, 유럽은 어떻게 행동할지, 한국은 어떻게 행동할지, 각 국가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제 가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살아남고 기회를 잡든지, 혹은 뻘짓이었지만 이 뻘짓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